여러분 오늘 했던 내용만 제대로 알아도 양도세 5문제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3문제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 많아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4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자,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4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부동산 등입니다. 자, 이거 말고 주식이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파생 상품이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신탁의 이익이다 있는데 자,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4가지로 구분하는 거는 얘는 얘끼리, 요건 요거끼리 각각 합산 과세한다.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부동산 등에는 토지, 건물, 자, 그리고 등기나 허가 여부와 관계 있다 없다. 자, 무관, 자, 무조건 과세. 부동산 팔게 되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건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뭐? 분양권, 입주권. 여러분 그리고 토지상환채권 이런 거 배웠어요?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자, 안 배웠으면 됐고 이제 이것도 그냥 여기 해당한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 부동산은 아니지만 남의 부동산을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자, 하지만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은 등기된 임차권 너무 중요합니다. 등기된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자,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지역권은 절대로 대상에 해당하지를 않습니다. 자, 다음에 기타 부동산 관련 자산 영업권과 이주권입니다. 사업용 자산과 별도로 함께. 이건 함께. 이건 함께. 자, 그리고 영업권만 별도로 양도했다. 이주권을 별도로 평가했다. 그럼 양도세를 과세한다.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자, 여기 키워드예요. 함께냐 별도냐. 함께냐 별도냐. 우리 특히 영업권 같은 경우는 왜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 금액을 조절함에 따라서 세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이랑 영업권을 함께 넘기는 경우에는 무조건 양도세로 과세를 합니다.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골프 이용권 같은 것들 괄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주식 A입니다. 자, 우리 아까 50, 50, 50 어떤 회사의 자산 중에 부동산 등의 50 이상인 회사의 주식을 과점주주가 갖고 있다가 50% 이상을 양도하게 되면 야, 이게 말이 주식이지 이게 주식이냐? 부동산 판구하고 똑같이 이쪽으로 과세하겠다는 거고 스키장이나 골프장 등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한 주만 양도해도 이쪽으로 과세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 대상 34회 때 출제가 됐다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양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무슨 이전? 유상 이전. 내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뭘 받았다? 돈을 받았다. 자, 대표적으로 돈 받고 팔았네. 자, 그리고 교환을 했네. 현물 출자를 했네. 사업을 양도했네. 전부 다 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죠. 자, 근데 예를 좀 잘 보시라고 했죠. 부담부 증여 중에서 어느 부분? 채무를 넘긴 부분. 아버지가 갖고 있는 집이 5억짜리였는데 3억 대출 받았는데 이걸 아들한테 넘기는 경우입니다. 요 3억에 해당하는 건 양도로 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자료로 넘겨주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만 자, 재산분할로 넘겨주는 경우에는 양도가 아니었죠. 그리고 수용된 경우도 양도였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정작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많이 나왔었어요. 자, 여기서 키워드 뭐예요, 이거? 단순하게 지목이나 지번만 변경됐다. 환지 같은 경우에는 17번지를 주고 25번지를 받아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단순하게 지번만 변경된 건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뭐를 받으면 총상금을 받았네. 100제곱미터에서 70으로 줄면서 돈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이건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양도식이 언제였어요? 이때 양도식이 그러면 총상금 받았을 때 다음 날인데 무슨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오케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자, 우리 양도담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죠. 양도담보가 뭐예요?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시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뭐에 충당하면? 변제에 충당하면. 그렇죠. 변제에 충당하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변제에 충당하면. 자, 그리고 공유물의 단순 분할이에요. 2분의 1씩 2분의 1씩 갖고 있다가 똑같은 면적으로 이건 양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한 명은 이만큼 받아오고 한 명은 요만큼 받았는데 얘가 돈을 받았다. 자, 그럼 양도가 될 수 있겠죠. 지분 감소분 대가를 받았으면 이때 양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갑이라고 하는 영감님이 건물을 누구한테 우리 이제 S신탁에 맡기는 거. 이게 무슨 놈의 양도냐? 양도 아니지. 취득도 아니고 양도도 아니요. 재산세도 위탁자가 냈었습니다.
소유권의 환원입니다. 신탁의 해지를 알고 보니까 판 게 아니라 그냥 맡겨놓은 거였네. 그거 해지를 돌려주는 거. 매매 원인 자체가 무효다라고 소송을 해서 이겨가지고 돌려보는 거. 이혼이 제 재산 분할. 그리고 공매 경매는 양도가 맞지만은 내 걸 내가 다시 경락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뭐예요? 소유권의 환원이죠. 지적 경계선이 변경됩니다. 우리 지적 경계선 변경선 뭐예요? 이렇게 생겨서 이게 이제 A가 생기고 B가 생기고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로 일부 교환. 자 하지만은 전체 면적의 얼마 20% 이하인 경우에만 양도를 안 버는 거지 너무 크게 바꿨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직계 좀비 속도는 배우자와의 유산 거래를 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 받고 팔았다고 신고한다든지 부담부 증여할 때 채무를 아들한테 넘겼다고 한다 하더라도 뭘로 추정해요? 증여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가 맞다 이러면요. 그렇죠. 여러분 양도가 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 주제는 양도 또는 취득식이었습니다. 자, 양도 또는 취득식이에요. 자, 가장 대부분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대금 청산일. 자, 취득 보시게 되면 내가 돈 다 준 날 2008년도 6월 16일 날 다 줬다. 그때 취득한 거예요. 하지만 먼저 등기했네. 등기 접수일. 근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계약서상 어쩌고 나오면 틀립니다. 이거 아니에요. 자, 무조건 뭐 등기 접수일. 등기 접수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언제? 상속 개시일자. 증여 기억나? 증여? 증여를 받은 날. 그렇죠. 증여를 받은 날. 증여를 받은 날. 증여를 받은 날. 자, 요거 우리 취득세 때는요. 여러분 취득세 때는 증여 계약일과 증여. 자, 계약일과 자,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었어요. 취득세 때는 계약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요거 취득세 때. 점유시효 취득입니다. 등기 등록일이에요. 점유 개시일이에요. 점유 개시. 점유 개시. 자, 이것도 취득세 때는 자, 등기 등록일. 자, 취득세 때는 등기 등록일. 가끔 가다가 너무 기초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좀 빡세게 시키나 생각이 막 들긴 들어요. 그래요? 근데 미리 해두시면 좋아요. 근데 빠진 부분 되게 많아요, 여러분. 기본 과정 가면은 이거보다 양이 2배가 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법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진짜 공시세법 미리 해두시는 게 오히려 합격하시는 데는 낫습니다. 나중에 이게 공법이나 다른 게 좀 어려우니까 이걸 먼저 해야겠다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좀 이거는 정말 하는 만큼 나와요. 세법은 안 하면 40, 하면 80이에요. 공법은 안 하면 40, 하면 50. 50은 좀 심하고 하여튼 그만큼 이제 너무 할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어려운 과목이에요. 세법이 처음 볼 때 어렵지만 나중에 하면 안 그래요? 자, 자가건축물이에요. 요거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인데 요거 중요하죠. 무허가. 내가 건물을 짓긴 지었는데 허가를 안 받은 겁니다. 그걸 한 20년 갖고 있다가 팔았다는 얘기예요. 자, 취득식이 언제예요? 사실상 사용일. 사실상 사용일. 요게 옛날에 오답으로 뭐라고 나왔냐면 추후 사용 승인을 받은 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뭔 얘기요? 아니야. 사실상 사용일. 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자, 대금 청산 후에 완성됐습니다. 목적물에 대한 완성이죠. 목적물 완성일. 목적물 완성일. 그래서 이거 왜 2017년도에 대금을 다 청산을 했는데 정작 완공된 건 2021년도에 완공이 돼서 2023년도에 팔았다라고 했잖아요. 양도 시기는 2023년도 하지만 안타깝게 요때가 아니라 요때가 되겠다 보시면 되고. 환지는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입니다. 근데 환지 면적의 증가함 취득이나 양도 시기에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권리 면적에 변화가 없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환지전 옛날 거 1999년도. 하지만 70으로 줄면서 청산금을 받았다. 150으로 늘면서 오히려 돈을 더 부었다. 이런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자, 1984년도 12월 30일에 이전 취득하면 85년도 1월 1일, 85년도 1월 1일 날 이때 취득한 걸로 봅니다. 자, 다음 이제 양도 시기 볼게요. 자, 요거 똑같아요. 대금 청산 돈 다 받은 날 등기 접수일 중에서 빠른 날 대금 청산 분부명하면 등기 접수일. 장기는 인사 등 인도일 자 사용수익일 자 등기 접수일. 장기는 인사 등 탑골공원에서 할아버지들이 뭐 두고 있다? 장기 두고 있다. 그렇죠? 자, 수용됐습니다. 수용. 일반적인 경우 똑같아요.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이지만 자, 하지만 무슨 달이 들어가요? 수용 개실. 수용 개실.
절대로 수용이 완료된 날 아닙니다. 수용 개시. 자, 근데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이 되었습니다. 누구한테 보상일지 몰라서 몰라. 공탁할 테니까 알아서 가져가. 공탁일이에요. 소송 판결 확정일이에요. 소송 판결 확정일. 소송 판결 확정일. 자,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물론 비과세가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비과세 네 가지. 자, 먼저 파산 선고에 의한 경우. 자, 그다음에 경계 조정금을 받은 경우. 자, 그리고 농지의 교환인데, 자, 농지의 교환은 양쪽의 가액 차이가 큰 편에 얼마 이하? 4분의 1 이하인 경우입니다.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바꾸는 경우에는 몇 년 이상 농사 지어야 돼요. 3년 이상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뿐만 아니라 네 번째가 요거죠.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예요. 자, 1세대라고 하는 건 이런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그나마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한다. 이런 경우엔 뭘로? 동일 세대로 보겠다. 별도 세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1주택입니다. 1주택. 사실상 뭐다? 주거용 건물이에요. 주거용 건물인데 아니 건물만 파는 사람이 어딨니? 땅도 비과세 해줘야지. 오케이. 자, 도시지역 내 주상공 몇 배? 3배. 자, 근데 도시지역 내는 맞지만 주상공이 아니라 기타는요? 5배. 근데 도시지역 밖이다. 몇 배? 10배. 다가구 주택을 팔았습니다. 이게 비과세인가 아닌가를 판정을 할 때는 원래 1구를 1주택으로 보지만 자, 뭘로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하나의 단위로 양도했다. 이런 경우에 전체 1주택으로 봐서 다가구 전체를 팔았는데 11억이다. 다 비과세. 자, 근데 그게 15억이다. 12억까지 비과세. 3억은 과세. 물론 이제 2년 이상 보유 그건 기본이죠. 자, 겸용주택입니다. 고가주택. 그러니까 요거 주거용 면적이 조금이라도 크다. 그러면 언제? 전체를 주택으로. 같거나 적다. 주택만 주택으로. 근데 어차피 비과세가 안 돼. 이런 경우 뭘로? 각각의 용도대로 판정을 하시면 돼요. 요건 조금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자, 다음 2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 기간 중에서 2년 이상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되고 시험 문제 얘가 많이 나왔다고 했어요. 보유 기간, 거주 기간 안 따지고 비과세를 해주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 집이 뭐 됐다? 수용됐다. 자, 그리고 각종 임대주택이에요. 건설 임대주택, 공공 매입 임대주택, 공공 건설 임대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자, 세대원 전원이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경우. 해외 이민을 간다든지 1년 이상 머물 사유로 나갑니다. 자,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하는 경우. 자, 그리고 몇 년 이상 거주한 집을 1년 이상 거주한 집을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비과세 해주겠다. 지금까지 시험에는 이게 진짜 많이 나왔다라고 했어요. 5년, 2년, 1년. 5년, 2년, 1년. 자, 근데 보유는 해야 되는데 얘는 오히려 보유 요건은 해야 거주 기간만 빼주는 경우에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자, 계약 당시엔 아니었는데 조정으로 묶인 다음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계약일 지급일 당시 현재 무주택인 경우에는 거주 요건은 빼주겠다 이 뜻이었고요. 그렇죠? 자, 다음 특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예요. 집이 2개라 하더라도 파는 집 말고 나머지 집은 없는 걸로 봐주겠다. 자, 일시적인 2주택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이상 경과? 1년 이상 경과. 그리고 신규 주택 취득해야 되고 자, 이때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없는 걸로 봐주겠다. 비과세 해줄게. 일반 주택과 수도권 밖의 주택 부득이한 사유로 이제 요거 질병의 요양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사유가 해소가 된 날로부터 3년, 3년 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수도권 밖에 거 말고 일반 주택 양도하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거요. 자, 다음 기타. 일반 주택과 상속 주택이 있네요. 자, 뭐를 팔아야 비과세? 일반 주택. 내가 일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은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자, 혼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몇 년? 5년. 자, 동거부양인 경우에는 연세가 몇 살? 60세 이상. 자, 몇 년 내 양도? 10년 내 먼저 양도. 일반과 문화재, 일반과 농어촌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 없는 걸로 봐서 일반 주택을 팔게 되면 비과세 해줍니다. 단 귀농주택은 농어촌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내? 5년 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겠죠. 5년 내. 자, 내가 살고 있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 거주주택과 어린이집,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되는데 자, 이거 몇 년 이상? 2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이렇게 비과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보시면 진짜 그냥 키워드만 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빨리 보실 때는 그게 좋은데 봤는데 이게 뭔 얘기지라고 모르면 안 되고 아는 상태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까?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의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이 실제 양도세 계산 구조를 다루는 문제다 보니까 그다음에 마지막 납세 절차 거기까지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거 특히 좀 복습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